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뇌에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뉴런이 여러분의 이 신경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펼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얘가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각각 펴져 있고 그 관계에서 그 전달 물질이 잘 오가면 우리가 신경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있어야 신경계에 문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과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두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두뇌를 아직 다 해석을 못했다고 하죠. 우리의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의 이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초능력 같은 사람들이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문제를 너무 빨리 푸는 천재성이라든지 왜 그런지 일일이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멸합니다. 30대부터 하루에 10,000개씩 사멸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이 가장 뇌세포가 많은 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간 365만 개씩 사멸을 하죠. 그럼 얘가 천천히 사멸하게 만들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30대는 10대보다 세포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를 잘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뇌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가 전두엽, 여러분이 이렇게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이마를 딱 만져서 머리를 딱 짚었어요. 지금 머리가 뜨뜻하세요? 만약에 뜨뜻하시면 여러분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찹찹하시면 나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쉴래 하면 머리가 차가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골치야 이거는 머리가 열을 전두가 엄청 기억력, 사고력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전두예요. 부정엽은 감각이에요. 공간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에 여러분이 헤어밴드를 딱 했을 때 여기 걸쳐지는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가 안 좋아지면 저도 요즘 두정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차하면 어느 날 이게 똑바로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눈 감고 똑바로 걸어도 굉장히 잘 걸으신 분들이 이 두정엽이 좋으면 공간, 거리 감각, 감각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두정엽의 문제가 오면 감각 기능, 공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도 어디 왔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 다르게 퇴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두는 이 시상하부가 있는 쪽이죠. 후두는 이렇게 뒤에 시각 정보 처리를 하는 뒷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은 어떤 장면을 목격하면 뒷목을 잡으시잖아요. 이게 후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를 뒷목에 있는 이 쏙 들어간 점을 꽉 눌러서 머리를 이렇게 들으시면 눈이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시각 정보 처리를 하는 게 후두에 있습니다. 앞에서 봐서 뒤쪽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측두엽. 귀 안쪽에 여기를 귀를 이렇게 막아보시면 이게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측두엽은 청각 정보를 처리하지만 실제로 들리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측두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번연계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감정과 관련된 뇌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를 제가 오늘 뇌 건강은 치매가 걸리지 않게 100세, 120세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연계라고 하는 아까 후두엽, 시상하부, 그다음에 편도체, 해마 이렇게 이 가운데 뒤쪽의 안쪽 부분을 변연계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두, 큰 대뇌가 아니라서 이 기억과 관계되는 기억 저장소와 함께 감정과 관련된 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치매가 걸리면 사람들이 감정은 기억을 그대로 한다고 해요.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어요. 아들 알아볼 수 없고 장소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적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 이러면 이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너무 화내시고 짜증내시면 그분이 기억에
감정만 갖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남기시려면 수만 번을 웃으면서 얘기해 주셔야 다 잊어도 감정은 좋게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혹시 조금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면 내 감정을 철저하게 컨트롤 하셔서 그분의 감정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해마가 저희가 기억을 하는 곳이 해마예요. 해마 모양처럼 생겼는데 해마는 눈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예요. 해마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쪽 해마, 오른쪽 해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는 어떻게 되냐면 좌측에 있는 해마가 최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우측으로 보내서 쌓아둬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좌측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최근 거부터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우측은 태어나서 옛날 것까지 차곡차곡 기억이 하는데 얘가 오류가 나면 기억이 재해석되는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해마는 알코올이 생기면 왼쪽 해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필름이 끊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마가 전혀 기억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없는 그날이 되는 건 알코올의 해마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는 그냥 공부하면 재밌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골치 아픈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기타 원인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나 외부 손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말하는 즉 한 70% 가까이 55에서 70%가 알츠하이머예요. 즉 노인성 치매, 뇌가 노화가 돼서 뭐 루이치나 파킨슨 같은 건 실제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그냥 알츠하이머예요. 뇌 세포가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뭐라고 말하냐면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경우 혈관이 뇌졸중이나 즉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라고 말하죠. 혈관의 문제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15에서 20%예요. 그래서 뇌세포의 노화와 혈관의 문제로 거의 90%가 치매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20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30대가 많지 않지만 혈관성 치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다는 거. 즉, 혈관성 치매는 혈압이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잘 올 수 있는 건 혈관성 치매입니다. 기타 원인은 이제 뭐 알코올이나 뭐 다른 뇌의 문제 이런 거겠죠. 국내 치매 환자 수예요. 80세 이상 노인 중에 30%는 이미 치매예요. 그래서 80세 친구분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있으면 3명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저희 대다수이실 거잖아요.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메이 사업에서는 치매를 고친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경도인지 장애를 관리를 잘해서 치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매보다 경도인지 장애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치매 인구가 91만이 넘었어요. 음, 서로가 못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을 기억하지 못해요. 치매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치매는 날짜 요일을 몰라요. 즉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며칠이야? 무슨 요일이야? 지금 몇 시야? 이걸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치매예요. 두 번째 단계가 공간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걸 소비자한테 잠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 소비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눈을 뜰 때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낯선 곳에서 눈을 떠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매일 자식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딸한테 매일 전화해서 나 여기에 눈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와를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처럼 하고 계세요. 공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또 다 기억을 해요. 시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잃어가는 게 치매예요. 정말 치명적이죠. 여러분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 진짜 내 인생을 회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100세든 120세든 90세든 내 인생에 대한 좋은 모든 기억들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기억하고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뇌 건강은 필수입니다. 네. 치매 예방에 좋은 습관입니다. 뇌에 이제 신경 영양인자, 즉, 이 뇌분비를 촉진하는, 즉, 뉴런의 활동을 좋게 하는 이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분비를 촉진하는 게 BDNF라는 애인데요. 얘는 숙면을 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면 얘가 늘어나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뉴런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뇌에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활동 늘리기예요. 여기에 좋은 정신활동 늘리기에 고스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활동에 고스톱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많이 싸우셔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변형계의 기억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왼수로만 남으니까 고스톱은 권하지 않고 조금 공간 감각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블럭 쌓기, 젠가 같은 거 빼기 소근육을 발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사회활동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 뇌를 수학을 다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적분을 푸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미적분을 쓰지 않아서 미적분에 대한 게 퇴화가 됐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구단은 다 외워요. 왜 그럴까요? 계속 써요. 동계산을 잠깐 할 때 구구단으로 저희는 습관이 돼 있죠. 이렇게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가 돼요. 여러분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급격히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굉장히 뇌 발달에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뇌 발달은 제가 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25세트 라이드 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활동을 늘리셔서 계속 뭔가 학습하시고, 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죠. 치매 예방엔 아메이 사업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첫 번째 솔루션을 들어가겠습니다. 혈관 노화는 10대부터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면 A가 정상이면 D는 하얀 부분만 혈관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다 막힌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맥이면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동맥경화 그리고 얘가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얘를 공격하는 호모시스테인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이 쌓여서 안에 꽉 채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혈관 탄력도는 경화가 되지 않게 만드는 탄력도죠. 그래서 이런 염증인자 이런 것들로 혈관을 계속 공격을 받고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15만 킬로가 해당하는 이 혈관이 가장 모든 고속도로가 건강하려면 이것으로부터 내 혈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바이패스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뇌도 바이패스가 있지만 실제로 바이패스가 될 때 세포는 죽어요. 그런데 다른 세포는 재생이 되거나 조금 없어져 살지만 이렇게 뇌가 자꾸 세포가 죽어가면 여러분의 뇌는 기억할 게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가 아까 20%, 15에서 20%에 해당하는 건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렇게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로 인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거예요. 여기가 파열이 되면서 막혀서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뇌조직이 손상이 되고 뇌세포 일부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가 되는 걸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말해요.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경우, 그다음에 혈당이 높아서 터지는 경우, 이상 지질 혈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혈액에 관계된 문제인 거죠. 고혈당, 지금 당뇨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1형 당뇨는 원래부터 인슐린이 나오지 않고 2형 당뇨는 저희가 식습관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하가 되면서 오는 당뇨가 2형 당뇨죠.
그런데 제 3형 당뇨가 나왔다고 해요. 3형 당뇨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의 또 다른 이름은 3형 당뇨이라고 말할 만큼 지금 혈당은 너무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심장은 종아리 강한데요. 발목 관절 운동을 하시면 좋고 저희에게는 1699가 있겠죠. 리플렉서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가장 먼 쪽, 심장에서 먼 쪽이 뇌와 발목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강하게 하면 말단 부위까지 가는 펌핑이 좋아져요. 그래서 뇌 쪽으로도 근육을 좋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아리, 발목 이런 아킬레스건을 자극한다면 이게 뒷목을 타고 후두 쪽으로 올라가서 전두엽, 부정엽, 그 다음에 전두엽까지 올라가는 혈액 공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 발목의 종아리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심혈관의 건강도를 보실 때 종아리 둘레, 종아리 둘레 플러스 허벅지 둘레가 여러분의 허리 둘레, 허리 둘레라고 말하면 배가 윗배가 있으신 분은 밑을 재시고 밑배가 있으신 분은 위를 재시는데 배꼽 주변으로 돌리세요. 그렇게 했을 때 배둘레가 이 두 개보다 높으면 혈관에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허리 둘레가 배둘레가 종아리와 허벅지보다 가늘어야 돼요. 더한 거보다. 그래서 축구 선수 보면 허벅지 둘레가 뭐 60 이러잖아요. 뭐 60 이렇게 됐어요. 허벅지 둘레가. 그런데 만약에 종아리 둘레가 한 4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더하면 100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허리 둘레가 100cm여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이 종아리와 허벅지는 근육의 강화이면서 혈액의 저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심혈관에 그리고 혈관 전체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줄자가 있으시면 꼭 한번 재보시고 나는 허리가 왜 배둘레를 빼셔야 되는지 알겠죠? 허벅지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허벅지 늘리는 게 더 어려워요. 배둘레 빼시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 심혈관 안 좋으신 분면 새 같아요. 배는 배 이만하고 다리는 굉장히 가늘게 지탱을 하고 이렇게 사이클링을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허벅지를 꼭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아리 함께요. 혈관을 늘게 만드는 혈관은 굉장히 탄력 있는 고무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염식 짜게 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쪼그라들게 되고요. 과식을 하면 너무 늘어져서 혈관이 얇아지고요. 빠르게 먹으면 너무 많은 인슐린으로 혈당이 움직이게 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당이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박민수 원장님께서 고혈압을 잡는 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라. 우리나라는 국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의 노화를 막는 혈관 건강의 첩장은 혈관을 밀접하게 되는 관계가 있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섭취와 스트레칭을 해서 온몸의 혈액을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걸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거 제가 끝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에서 혈관을 보는 법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해독하는, 이거는 박민수 원장님께서 써주셔서 제가 체크했고, 뉴트리션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혈압은 칼슘의 수축이, 칼맥기, 즉 마그네슘으로 이완, 그리고 수축, 이런 혈압에 관계된 칼슘, 그리고 혈당은 글리코당,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오메가3, 호모시스테인은 이 메치오닌이 시스테인으로 가면서 독성이 되는 걸 이 시스테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게 B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B는 꼭 드셔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가족력이 있으시면 반드시 B군은 드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에 당연히 진코엠, 그리고 혈관 협착에는 산화질소의 대사체, 산화질소가 중요한데요. 이 대사체가 마늘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론 단백질도 같이 드시면 좋겠죠. 이렇게 혈관 해독에 쓰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내축입니다. 뇌는 장이에요.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오글오글 올려있는 게 뇌 접힌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두 개는 같이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해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뇌와 장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면역세포도 만들고 스스로 뭔가 해내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뇌입니다. 장이죠. 그래서 장이 뇌인데 배에 있어요. 이래서 복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복뇌다, 배에 있는 뇌다 할 만큼 장은 나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배가 아파. 과민성, 뭐 이런 것도 다 이분의 신경과 관계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의 균형입니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우면서 다양성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행복에 관계된 세로토닌의 분비가 90%가 전부 장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내리기 위해서도 장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건 많이 보셔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먹고 만든 대사체,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단세지방산이라고 말하죠. 얘가 지금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지금 치매나 뇌혈관, 그리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장까지도 관리하는 이 단세지방산이 지금 면역에 아주 대두가 되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배우셔서 요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균형을 맞추는 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4가지입니다. 제가 요 뒤에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뇌의 직접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는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거, 도파민은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 전투력. 그래서 얘가 발달한 애들이 적당히 나오면 리더십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바는 통제, 절제입니다. 자, 이게 부족할 때 오는 질병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중추의 자극에 놀라고 화가 나고 이렇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애가 적당하면 너무 적극적인 리더십이 생기는데요. 얘가 과다하면 맨날 흥분하고 맨날 화내고 맨날 불안에 떨어요. 부족하면 우울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적정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도파민은 우리가 운동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관계된 운동하는 거기에 도파민을 씁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이완하는 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나와요. 그게 오는 질병이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발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손을 잘 못 쓰시고 근육을 잘 못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킨슨에 있으신 분들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 도파민에 문제가 되면 얼굴 표정도 근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은 근육에 관계된 거, 세로토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음의 평안, 행복,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가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보시면 수면에 관계된 미생물 이렇게 조절하는 거에 가바라는 걸 항상 쓰게 돼 있어요. 즉, 가바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게 하고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 모든 걸 리셋해서 안정되게 만드는 건 가바가 해요. 그래서 가바가 안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조현병, 자폐, 이런 것들은 이 가바 물질의 부족으로 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바 물질을 많이 내는 미생물을 먹어야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 이 2가지들이 지금 계속 임상으로 하고 있고 노력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저희가 이 콜린이라는 아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콜린은 레시틴을 섭취하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레시틴을 많이 드시면 아세틸콜린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억, 머리가 맑아지고 신경세포가 좋아져요. 레시틴이 왜 뇌세포에 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엔돌핀이 솟으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엔돌핀이 안 나오면 엄청 아파요. 이해되시죠? 뻑하면 아픈 거예요. 바늘만 찔려도 너무 아파.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해요? 엔돌핀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신경 전달 물질인데 적정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선은 이 혈액의 뇌혈관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경계 혈액이 안정돼야 얘네들이 적당히 잘 나오겠죠. 장관에는 이렇게 축으로 이루어져서 얘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되고요. 장누수, 리키커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에서 새는 이런 것들이 독성 물질이 올라가면서 정말 문제가 많아지고 아까 이 가바가 중간자적 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바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뇌를 다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정말 여기서 공부해 보면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입니다. 잠은 신경 재생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자면 아이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 자면 어떡하지? 기억력이 없어서 까먹을 것 같아. 근데 자면 해마가 싹 다 저장을 시작해요. 숙면을 취하셔야 신경이랑 리셋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리셋되죠. 방전된 뇌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숙면밖에 없어요. 그래야 뇌가 안정되고 기억을 다시 저장하고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진코엠에서 좀 좋다고 말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뇌에 알 수 없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면서 뇌를 덮어서 뇌세포를 죽이는 이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면 분해가 잘 되고 잘 생기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박민수 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7시간 숙면은 이 모든 단백질이 잘 분해가 되고 쌓이지 않게 만들고 아이들의 뇌처럼 건강한 뇌로 만드는 건 1번은 사실 잠입니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연구에서 발표가 됐다고 해요. 이게 스위스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발달을 알게 되었고요. 이 뇌신경 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이라는 아이인데 얘가 잠을 안 자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니까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우리가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뉴런에 쌓여서 이렇게 덮는 이 단백질이 숙면을 취하니까 밤새 분해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코엠을 먹는 것만큼 숙면을 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타우 단백질에 대한 영양소는 아직은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밖에 답이 없습니다. 불면증의 건강학과 멜라토닌 항노화. 멜라토닌은 지금 불면증을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주무시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거 1번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 자면 신경계가 이완이 되고 혈액도 천천히 돌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잠을 잘 주무시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낮에 여러분의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많아야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이 멜라토닌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단백질, 햇빛, 운동 요 네 가지가 만나서 활성화를 잘 시키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멜라토닌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단백질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낮의 호르몬은 비타민 D면 밤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이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면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꿀잠으로 뇌를 재생하라. 멜라토닌은 이렇게 뇌의 재생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시면 뇌가 재생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생체 리듬 호르몬인 비타민 D 멜라토닌은 뇌의 재생을 가속화해서 뇌가 지친 뇌가 사멸되지 않게 다시 재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뇌의 재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이 뇌의 자산이다. 근육과 인슐린이 뇌를 살린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당으로부터 영양소를 받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주지 않으면 뇌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굉장히 뇌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과 뇌 산화 스트레스에서 거꾸로 식사법을 얘기하시는데요. 항상 식사는 저희가 샐러드, 습도 있는 걸 앞에 먼저 먹어주시면 GI 수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 뒤로 들어와야 GI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이 있으시거나 내가 GI 수치가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혈당을 관리하고 싶어 이러시다면 우리 귀미셈이라고 하는 요 침샘이 20번을 씹으면 뇌가 어느 정도의 인슐린을 내야 될지 굉장히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20번 씹는 당뇨 환자는 없다라고 말할 만큼 20번 씹기가 쉽지 않은 거죠. 20번을 씹어보시면 식사를 20분 안에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뇌와 위의 시차가 15분에서 20분 나요. 15분 이상 식사를 하시면 뇌가 이제 배부르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절대적으로 과식을 하지 않게 돼요. 식사 시간을 길게 하는 거, 거꾸로 식사하시는 거와 함께 식사를 길게 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합니다. 식후 30분 있다가 운동을 하시고 야식 탄수화물을 드시면 뇌가 다시 일하라는 줄 알고 너무 힘들어하겠죠. 당은 밤에 금지입니다. 과일은 껍질째 드시면 좋은데 방부제가 많고 농약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껍질째 드실 땐 반드시 저희 과일 야채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드시면 좋겠죠. 거꾸로 식사법은 이렇게 하시랍니다. 저는 거꾸로 식사를 하진 않는데요. 저는 사실 탄수화물을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육식, 야채 위주로 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혈당이나 혈압이 없는 이유가 이건 아니었을까라는 걸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자, 근육 형성의 2대 필수 조건은 유산균, 식이섬유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C, 저희가 기본 영양소 말고 정말 놓치기 쉽지만 근육에는 필요한 게 유산균과 식이섬유예요. 아까 앞에 요 단세지방산 얘기를 해서 잠깐 뷰티리산만 말씀을 드리면 이 뷰티리산이 암세포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통한 단세지방산은 이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얘는 왜 렙틴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 이런 것도 좋게 만들죠. 살이 찌지 않게 만들죠. 박민수 원장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유산소 운동은 꼭 하고 약간 숨차고 땀이 날 만큼 근력 운동은 약간 힘들 만큼 하셔서 근육은 하루 쉬게 하고 상체 하체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하죠.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서 잠깐 보니까 박미수 원장님도 종아리와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시네요. 이래서 건강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종아리와 허벅지도 이렇게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슐린과 근육을 늘리시면 기본적으로 혈관의 두 번째 건강에 좋게 만듭니다. 인슐린이 너무 예민한 감수성이 뇌에서는 너무 필수적이에요. 얘가 조절을 잘해서 뇌에 필요한 만큼 적정선을 해서 세포에 넣어줘야만 뇌가 건강합니다. 얘가 너무 둔감해서 인슐린이 들어가지 않거나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뇌는 에너지 공급을 거부하거나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의 빈곤 상태가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게 되겠죠. 근육은 인슐린의 저장고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으로 모든 당을 바로바로 쓸 것들은 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 안에 많은 당을 저장하셔야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돼서 근육량은 뇌 기능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근육을 많이 쓰셔야 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 운동, 그래서 발가락으로 수건 잡는 운동, 손으로 뭔가 섬세한 걸 하는 운동은 뇌 기능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뇌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입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나올 거 안 나오고 안 나올 거 나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산화가 1번입니다. 생각 중지 훈련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은 실제로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한다고 하고요.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건 4%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중지는 몸이 있는 곳에 뇌가 있어야 실제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거에 집중해야 뇌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에너지 대사에 힘을 써요. 밥 먹을 때 책을 보고 밥 먹을 때 TV를 보고 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렇게 교란 상태는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생각 중지는 몸이 있는 곳에 뇌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가 필기를 할 때 손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뇌가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걸을 때 발에 집중하는 감각에 집중하시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관심사를 거기에 두시는 거, 그게 집중이겠죠. 뇌를 비우라고 해요. 뇌는 비우라고 해도 생각이 많으신 분은 비워지지 않아요. 특히 소화기 약하신 분은 절대로 비워지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비우는 건 속도 조금 비우셔야 뇌가 잘 비워집니다. 왜 배가 좀 고파야 집중력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뇌는 행동하는 뇌의 활력을 유지하라.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은 급성에 대한 대응, 만성 대응에 대해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나눠서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다 염증, 과다하게 나오면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만드는 것도 합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고 나쁘다라는 것보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뉴트라이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정리 전에 오메가3만 제가 따로 좀 빼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메가3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에 EPA와 DHA의 요 비율대로 드셨을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식물성 지방산은 오메가3하고 좀 관계가 없고요. 실제로 뇌는 좀 동물성, 즉, 이 오메가3, 저희 이 세몬 오메가3 계열을 드시는 게 좀 더 좋은데요. 이렇게 EPA는 혈중 지질 감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소판이 너무 엉겨붙는 걸 막게 해주고, 그리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요. DHA는 뇌, 신경조직, 망막, 모든 막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궁 내막에도 DHA를 먹기도 하고, 눈, 뇌, 모든 막에. 그래서 BDHA 블렌드도 있겠죠. 오메가3의 경도인지 장애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6개월 이상 장복을 하니까 42%가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되더래요. 산수를 좀 더 잘하고 기억을 좀 더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 건강의 시작은 뇌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퇴화되지 않게 만드는 게 뇌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트리션 정리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는 1번으로 징코엠, 코큐텐, 오메가3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사실은 코큐텐을 아주 좋아합니다. 징코엠은 아까 말한 그 단백질, 뉴런에게 공격을 하는 그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이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이 징코엠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염작용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있으신 분도 징코엠을 드시면 좋겠죠. 코큐텐은 우리가 항산화 역할을 하죠. 40이 넘으면 코큐텐이 조효소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뇌와 간, 심장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이 넘으면 뇌랑 심장은 반감기 2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40 넘으면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심장이 자꾸 오그라드는 것 같고 코큐텐의 조효소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지혈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 코큐텐은 드셔야 합니다.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인데요. 저희가 비타민C의 항산화와 비타민 E의 항산화가 다르죠. 비타민 E는 세포막의 항산화, 비타민 C는 세포 내의 항산화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E가 산화가 잘 돼요. 지방이라 산화되는 걸 다시 돌려서 항산화 한 번 더 시키게 하는 것도 코큐텐이 합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반드시 드시는 게 좋겠고 오메가3는 아까 앞에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뇌는 장이다. 당연히 식이섬유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 안 해도 넘어가도 되겠죠. 신경 재생을 돕는 굿슬립 밸런스와 태아닌 샷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불면증에 많이 쓰는 게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써요. 레시틴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면증에 구슬립 밸런스, 테아니샴만 가지고 안 된다면 기초 영양분의 호르몬 분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칼슘, 신경을 좀 더 안정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세로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뇌세포 안정을 위해서 레시틴은 반드시 드시면 좋겠죠. 근육이 뇌의 자산이다. 프로틴, 엑세스 아미노. 저는 이 엑세스 아미노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같이 드시라고 많이 권해요. 이 아미노는 엑세스 아미노가 이 소근육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서 여러분의 관략근, 저희가 식도도 관략근이잖아요. 그리고 방광, 모든 관략근에 이 미세한 관략근까지도 좀 영향을 보내는 게 엑세스 아미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 글리코다운은 혈당을 유지하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B 플러스와 함께 밀크시슬도 추천합니다. 여기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글루타치온, 셀레늄, 아세로라, 추어블, 전부 다 레시틴, 전부 다 항산화죠. 강력한 항산화. 글루타치온은 드시면 실제로 아주 빠른 항산화 역할로 뇌세포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되고요. 셀레늄은 당연히 항산화 역할 아시겠죠? 아세로라, 추어블, 레시틴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나는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가 산화돼서 나는 뇌세포가 걱정이 돼. 그러면 앞에 첫 번째와 이렇게 마지막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먹지 않고 우리 몸으로 두르는 겁니다. 뇌혈류, 근적외선이 뇌혈류를 굉장히 좋게 만든다고 해요. 저희가 여기에 뇌혈류를 좋게 하는 근적외선이 들어있죠. L400 쓰시고요. 근육 강화를 위해서 25cm 라인리트 타시고요.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뒷종아리부터 머리끝까지 쫙 혈류를 좋게 만들고 숙면을 위한 1699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생각은 여기까지 제가 공연을 했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 안에서 가장 뇌 건강을 하지 않을까. 이 안에서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탱고하라면서 운동을 하시고 책을 읽으셔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누군가와 말을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언어 능력이 올라가야 실제로 뇌는 건강합니다. 뇌가 떨어지는 1번은 언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머니께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까세요. 눈동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까줘서 이 윗부분, 이 주변이 회색빛이 많이 돌면 실제로 혈액이 조금 탁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선명하고 까맣고 이렇게 되면 혈관도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초까지도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이 굉장히 뽀여신 분들이 나중에 풍이나 뇌졸중 증세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뇌 건강 잘 지켜서 여러분의 사업 성장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